전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왜냐하면 이제 우선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10억을 뭐 정경심 교수가 시 오촌 조카한테 꽂았다 돌려받은 거 10억이에요, 10억.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가 돌려받은 거 투자한 거 다 합쳐 한 20억 규모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할 때 낸 서류에 뭐 표창장을 뭐 누가 만들었냐, 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뭐 행가하고 맞냐 안 맞냐.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2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근데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소환했어야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이 연루된 게 있으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죠.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사건, 너무나 간단한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달 동안 하고, 그러고 아직 결론을 못 내가지고 당사자를 뭐 정경심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보도 9월 3일 날 처음 나왔는데 지금 29일째 초읽기래요. 이거는 저는 과잉이다 아니다 따지기에 앞서서 이 간단한 사안을 2달 동안 못 밝혀내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박경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그러시는데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모두 검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보도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짐작하는 건데, 조국 장관 자신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다는 팩트를 단 한 개라도 알고 계세요? 그냥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문제니까 원래는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오촌 조카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팩트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논의를 이어나가려면 그러면 사모펀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펀드부터 먼저 할까요? 사모펀드만 해보세요. 일단.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강요할 사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모펀드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분이 공직자 그 윤리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안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와 우정자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공범관계냐 아니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에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어떤 투자를 한 사실을, 그런 내용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팩트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이미 이 펀드가 아주 중대한 경제 범죄형 펀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오촌 조카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다고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 오촌 조카가 정경심 그 교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 관련된 사업들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펀드들은 전형적인 주식 우회 상장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펀드죠. 그건 사실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로 나온 거예요. 사실과 사실 아닌 거를 지분벅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보도,
우리들의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막 뒤섞어서 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사모펀드 내지 이 대여금 특히 다 사모펀드 관련이죠.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검찰이 좀 이따 그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몰고 온 동기나 이런 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명백해요.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그 펀드와 그 투자한 회사들 관련한 또는 우회상장 포함해가지고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는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 없는 건데 여하튼 그런 기업 활동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어요. 불법이.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뭐 횡령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핵심은 10억 원을 빌려줬다가 그것도 시기를 달리해서 그다음에 또 시기를 달리해서 다 받았어요. 그건 통장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이 공범이면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공범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난 한 달 넘게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 말씀은 조사를 충분히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기소할 거면 하라는 거예요. 영장을 치려면 치고. 그 지금 조일기에 들어왔다고 말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검찰이 아직 그 출석 요구조차도 못 하고 있는 또는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 상황을 볼 때 검찰이 여하튼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리를 하든 처리해야 될 시점이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자, 아이, 간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 복잡해요. 아주 자꾸 축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니? 저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엉뚱한 길로 이끌 하나의 동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타인의 인격이 걸린 문제를 놓고 그 용어들을 이미 가치 평가가 다 들어있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박 교수님이.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국이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끝난 건 아니지만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검찰 수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행위,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조사해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 누가 그런 쟁점 전환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박 교수님 그거는 얘기하신 문제는 유 작가님이 보시는 현 상황 그러니까 판단이고 제 말씀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지금 기다리고 제가 있는 말씀드릴게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국민은 통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그 이른바 도덕성 논쟁은 계속될 문제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결론 내려지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고요. 앞으로도 비난받을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예요. 법무부 장관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저는 오케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르느냐는 심각한 문제예요. 현직 장관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기소를 해라는 거예요. 기소를. 조국이 되었던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되었던 결론을 내라. 언제까지 그걸 석 달, 한 달, 석 달, 넉 달, 1년 끌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해왔느냐. 그건 저는 명확한 동기가 따로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제가 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에 연루된 증거가 없다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없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 검찰이 2달 동안 사실상 2달 조사를 했는데 조국 총장, 장관을 묶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은 정경심 교수도 기소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또 이제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을 우리가 여기 사실을 다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만 지금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예. 이런 건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 이미 검찰이 가스리라고 봐요. 이미.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저도 이야기 좀 거고 할게요. 앞으로 혹시 나올지 예. 그거는 이제 두고 봐.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주시고. 예, 박형준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저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김경률 회계사도 그 WFM, IFM,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던 업체 WFM, 그다음에 익성, 신성,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뭐 버그 회사에 그분들은 막 백수십억씩 자금을 동원해서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그 자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순환 출자 고리도 보이고 그다음에 허위 공시도 있었고 주가 조작 조짐도 뚜렷했고요. 그리고 거기 조범동 씨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지금 박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것 때문이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런 의심을 한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조호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검찰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돼봤거든요. 혼자 들누워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취재해서 알아냈다고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9일 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분이 노력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 증언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께 전달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줬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여기 거의 공범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국 교수가 몰랐을 리 없다. 우리 경험칙으로 볼 때 20억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예컨대 주 의원님이 검찰총장이신데 밑에 그 반배표 부장이 와서 그 내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임명권자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이건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 검찰총장이 네. 기존 있던 박상기 장관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에게 통해서 바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라인이 아닌 딴 라인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딴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으로 오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명을 했어요. 그걸 다 받아보고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건 당연한 의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부 장관 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그 지휘계통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계 조직의 기본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이어서 박상기 장관이 계실 때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명이 안 되면 딴 사람 찾는 때까지 박상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심에서. 제가 일단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국정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큰일 난다 해서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8월 하순에 곧바로 20군데 압수수색 첫날 시작해서 70군데를 그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함으로써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할 수 있냐 이렇게 갔고요. 그렇게 간 게 지금까지 스토리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 충분히 합리적이지 추측이 않아요? 가능하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니까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드러나 있는 행위를 보고 그 동기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수사를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세운 가설을 조금 더 밀고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윤 총장이 이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사 자료를 보고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정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그냥 지명을 했어요. 근데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형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표창장 뭐 이런 거를 뒤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도덕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인을 기소를 했어, 배우자를. 이러면 물러나겠지. 근데 사퇴를 안 해요. 그럼 계속 수사를 확대해요.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겠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죠? 그리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시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적 통제장치로 최소한으로 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보고부터 처음에 박상기 장관을 패싱했고 수사 착수하면서 보고도 안 했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태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간 거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이제 아까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시민들이 왜 나왔냐? 그게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나 이 사람이 초기에 내사 자료만 보고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이 지나친 예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경과를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국 낙마를 목표로 그냥 쭉 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관한테 보고도 없고 대통령하고 맞서고 그다음에 신규 장관 후보자는 뭐 피의자라고 흘리고 이렇게 밀고 나갈 때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이른바 준사법기관을 내세운 검찰의 무지막지한 권한 행사를 누가 제어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이었더라도 문제지만 만약 검찰총장의 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사태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약간 이 검찰권의 지나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된 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불안해졌던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언제 저 사람에게 저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지? 이런 불안감이 국민들 속에서 표출되면서 이제 촛불 집회로 연결된 거라고 저는 이게 제 가설이에요. 충분히 네, 있을 수 드릴게요. 이제 다 좋은데요. 그 말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정치적 진영으로 보면 여권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분들은 뭐 차지철이라 그러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말과 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과 글로 한 걸 뿐이고 제가 검찰이 한 행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뭐 겁을 냅니까?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겁을 내요. 제가 뭐 제일 엄한 거 치면 이제 잡혀갈 판인데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지나치게 뭐 과격하다든가 또는 극단적이라든가 이렇게 비평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에 검사들이 아무도 겁 안 먹습니다. 뭐 때문에 겁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뭐 정권의 2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제 정권의 3인자, 4인자, 100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따름이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배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죠? 청와대도 권력기관이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저 같은
권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검찰 비판까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여권에서 검찰을 겁박한다는 식으로 평하는 것은 저는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 예. 이 말씀만 토를 달아요. 예. 제가요.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도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단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일 상징적인 인물에게, 현 정권에게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냉혹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오히려 사건만 집중하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헌법적인 질서를 초월한 행위인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위헌적인 그런 쿠데타 행위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인 거 알아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라면,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이제 우리가 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내가 내사 자료에서 얻었던 최초의 확신 또는 예단,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죠.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답게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키로는 정경심 교수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엮어넣을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를 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에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동양대학교 총장님이 구두로 승낙을 해서 날인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이제 임의로 권한 없는 자가 날인했다고 돼 있는데, 그 공소장을 낼 시기에 이미 그 며칠 전에 PC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직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변호인들도 받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증거들을 쥔 상태에서 공소장은 급하게 그렇게 내고, 이제 이런 행위들로 미루어 볼 때 굳이 그날 기소 안 해도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한 걸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본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명확한 것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판단,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밀고 온 것이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고 과연 이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입한 거,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분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높이 사고요. 높이 사는데 검사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고요. 촛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딱 2번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시위요. 그때 1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2번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여하튼 결속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제도 밖에서, 크게 보면 헌법제도 안에 있지만 정치제도 밖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홍콩 사태나 우리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횡포, 독재 이런 거에 대한 저항수단이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2004년 이제 탄핵
규탄 촛불 집회는 야당에 대한 거였어요. 야당을 규탄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였고, 이번도 검찰과 야당을 규탄하고 그 조국 장관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사람을 많이 모아 보려고 10월 3일 날 많이 모아 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왜 사람들이 당적과 무관하게 저렇게 대규모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못 모이지? 왜 뭐 인증샷 찍으라고 이렇게 오다까지 내리면서 동원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이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리라. 이제 그 순수한 주권자의 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가 지금 문명화해서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를 않고 그냥 권력만 잃는 이런 문명화된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대립하는 거는 민주주의 하는 한은 불가피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게 언론인들이 펼치는 진영 논리 비판론이에요. 진영 논리요. 처음에는 진영이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9월 한 초까지는요. 야당, 근데 거의 모든 언론사, 그리고 검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조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 유지가 되고 조국 지명 찬성이 4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한 달 동안 8월 내내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내면서 99%의 보도가 다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거였는데 뭐지 이게? 이 정도면 80대 20, 90대 10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또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모든 입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을 욕하기만 했어요. 진영이 형성된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조국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알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뭐 돈을 뭐 10억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고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다 그러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잘못 봤나? 이게 모두 진실일까?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저 나름으로 동양대 총장님한테 전화했다고 혼났는데요. 저 무슨 시나리오 제시한 적도 없고 압력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알던 분하고 걱정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냥 그런 건데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일부 사실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9월 초순 들어서 진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영이 막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내내 조국 진영은 없었다. 9월 초순 들어서 비로소 조국의 진영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초의 반조국 진영과 지금의 조국 진영 사이에 장외 대결, 국회에서의 싸움, 언론 보도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 왜 나빠요?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아니, 칼럼 쓰는 분들이나 지키시라고요. 아니, 주권자들 보고 시민들 보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것만큼 멍청한 말이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아가지고 국회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공수처 설치법이니 뭐니 안 돼서 결국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고 뭐 그 바람에 막 국회법 위반하면서 저지하다가 지금 검찰에 소환장 받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까지 안 됐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입법이 필요 없이 자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직제 변경이라든가 뭐 수사관행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몇 가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배우자가 이미 기소됐어요. 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그거 뭐 공소유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했고
최근에 검찰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참고인들이 많은데요. 뭐 인턴 증명서에 기재된 뭐 기간에 규정에 맞는 횟수만큼 인턴을 했냐, 그거 알아보려고 그 같이 했던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왔던 횟수보다 더 많이 온 걸로 출석부에 동그라미 돼 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해서 조교 조사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혐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그래서 배우자를 묶어 넣어서 주저앉히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족 인질극이라 그랬다가 되게 욕먹었는데요. 가족 인질극 맞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검찰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몇 건의 혐의 시인을 계속 요구하는 사인을 그 아들과 딸을 기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졸렬한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수사해온 것을 종합해서 예. 입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기소하고요. 예. 영장 칠 거 있으면 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미 한 달 반 끌어온 이 수사를 앞으로 또 한 달, 두 달 끌고 간다는 거는 다 죽자는 얘기예요, 검찰도. 제가 마지막으로